반갑습니다. 의정부 송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사회 두 번째 시간으로 4.19 혁명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4.19 혁명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기억납니까? 자,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웠죠. 자, 민주주의 국가는 뭐다? 자,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국가를 말한다라고 했었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자, 평소에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살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자, 아마 우리 대부분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갖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언제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느끼느냐? 바로 선거입니다. 엊그제 우리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이때 선생님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선생님 집 근처에 있는 송양중학교에 가서 이제 소중한 한 표를 행사를 했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게임으로 치면 필살기 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롤이라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챔피언들끼리 이렇게 싸우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필살기, 궁극기를 이렇게 날려요. 근데 만약에 게이머가 게임을 하다가 이제 궁극기를 필살기를 아껴두고 안 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바보죠. 자, 이번 총선이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66%, 66.2%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투표율이 아니죠. 네, 10명 중에 3명 이상은 투표를 안 한다는 소리예요. 결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필살기 같은 이 투표권을 10명 중에 3명 이상은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떤 국가가 더 바람직한 국가일까요? 투표율이 높은 국가, 그리고 투표율이 낮은 국가, 둘 중에 당연히 투표율이 높은 국가가 더 바람직한 정치적으로 훌륭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의정부를 보면 김민철, 이영섭, 김재원 후보 이렇게 세 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결과로 보면 김민철 후보가 의정부 시민들 입장에서 이제 가장 일을 잘할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당선이 됐죠. 자, 여러분들한테 투표권은 없지만 이제 미래에 올바른 투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 이런 내용들도 미리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을 배출을 한 걸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투표가 있었죠. 정교 어린이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 반에 이제 김태희 후보가 당선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후보가 나와서 서로 경쟁을 했었죠. 자, 근데 우리 김태희 후보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변의 경쟁 후보들이 햄버거나 피자 이런 것들을 사주면서 나를 뽑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떨까요? 만약 그렇게 해서 진짜로 됐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이런 일들이 상상도 안 가겠지만 여러분들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선생님도 이제 반장이 되고 싶어서 반장 후보로 나갔는데 친구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반장 되면 햄버거 좀 사줘. 햄버거 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길래 집에 가서 물어봤죠. 엄마, 우리 반 애들 햄버거 사줄 수 있어? 네, 선생님 집이 그때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께서 이제 그게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은 반장 선거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비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 초등학교 선거, 반장 선거, 정교 어린이 회장 선거가 아니라 어, 어떤 선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들을 한번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막 45대, 트럼프 대통령 45대, 45명 막 이렇게 돼서 그게 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깔끔하죠. 자, 19대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19명이 아니에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알기로 대통령은 몇 번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죠?
네, 그렇죠. 대통령은 한 번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19번째 대통령은 아니에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봅시다. 자, 1대에서 3대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입니다. 3번 대통령을 하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5, 6, 7, 8, 9 5번 대통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보세요. 2번 대통령을 해요. 이렇게 여러 번 대통령한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했을 때, 아, 이 대통령 얼마나 잘하면 여러 번 대통령을 했을까? 진짜 훌륭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들이 바로 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여러 번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네, 우리나라 1대 대통령이죠. 총 3번 대통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이 반장, 부반장처럼 이렇게 같이 세트로 이제 후보에 출마를 합니다. 자, 출마를 하는데, 그 햄버거 사주면서 나 뽑아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 교과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유권자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면서 이승만 정부에 투표하도록 했고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죠. 그리고 지금 이거 장면은 뭐냐면, 투표한 용지를 불에 태워 없애거나 조작된 투표 용지를 넣어 투표함을 바꾸기도 했다. 네, 다른 후보의 투표함을 태워버렸어요.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투표하기도 했어요. 네, 투표 안 하는 사람들 없이 다 투표. 이때 투표율이 그래서 95%가 나와요. 근데 뭐 민주적으로 발전해서 투표율이 높았냐? 그게 아니라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승만이 이렇게 전부 다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투표를 하게 만들죠. 자, 이때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부엉이, 샌드위치. 이게 뭐냐면, 부엉이는 뭐냐면, 이제 이승만 후보한테 표가 너무 조금 나오거나 그러면은 정전을 시켜버려요. 정전을 시켜서 그 표를 다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샌드위치는 뭐냐면, 이렇게 이승만, 이기붕 앞뒤로 이렇게 표를 끼워 넣고 가운데는 다른 후보들을 다른 후보들이 이름이 나와도 그거를 100장 단위로 묶어가지고 전부 다 이승만 표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거나 이런 게 샌드위치거든요. 자, 그리고 뭐 경찰들이 이렇게 투표장에 지켜보면서 이승만한테 표를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하고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부정선거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못된 짓을 해서 대통령이 되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가만 있었냐 하는 거죠. 어땠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게 바로 4.19 혁명이고요. 자, 혁명이라는 것은 국가의 기초나 제도 등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촛불 혁명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촛불을 국민들이 들어서 대통령을 바꿔버렸죠. 자, 그런 식으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4.19 혁명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2차 시가 2차 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차 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